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했습니다. 이제 벌써 6월 28일,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더운 날씨 7월 달이 다가올 텐데, 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더운 날씨에 살고 있어서 그렇게 감흥이 있진 않지만 한국에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6월 마지막 주도요, 힘차게 시작하시고 6월 초에 계획하셨던 일들 모두 잘 마무리하시면서 이번 주 건강한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6월 28일 월요일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오늘이 월요일 아침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또 주식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약간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는요, 요즘 주식시장의 모습을 굉장히 잘 맞추는 전문가 한 분이 계셔서 이분이 예상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모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tocks may be about to get a hedge fund cash boost as a fear gauge breaks a key level. 주식시장이 헤지 펀드에서 투여되는 캐시, 현금의 힘으로 부스트 될 것이다.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fear gauge, 지금 주식시장의 두려움을 측정하는 그런 수치가 굉장히 낮은 레벨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사 제목입니다. 아무래도 좀 자세한 내용을 읽어봐야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빅스 지수라는 거 들어보셨죠? 공포 지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공포 지수가 지난주 목요일 날 14.2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은 15까지 올라가긴 했는데요. 14.2라는 수치는요, 지난 2020년 2월 달 이후에 가장 낮은 빅스 지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평균을 바라보니까 작년 평균 빅스 지수가 30 정도가 됐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한 15까지 떨어져 있는 이 공포 지수는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빅스 지수가 이렇게 15까지 떨어진 것을 보고 월가에서는 리스크 온 시그널이라고 간주한다고 합니다. 리스크 온이 있고 리스크 오프가 있는데요. 보통 주식을 위험성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리스크 온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위험성 자산인 주식을 사는 그런 적기다라고 그런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좀 위험성 자산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라고 부르겠죠. 이렇게 리스크 온 시그널이 켜지게 되면요, 좋은 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그 조금 몸을 사리는 기관 쪽에서 많은 현금을 주식시장으로 쏟아부을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기사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빅스 지수가 1월 달부터 한 2월 달까지 올라갔었죠. 2월 초에 굉장히 높은 빅스 지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35를 넘어갔었는데요. 이렇게 높이 형성되었던 빅스 지수가 지속적으로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이제 15까지 떨어진 굉장히 낮은 수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빅스 지수가 뭔지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빅스 지수라는 것은요, S&P 500 종목에서 우리가 옵션이 어떠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이 얼마나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공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옵션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가격에서 높여서 옵션을 구입하는 거죠. 콜 옵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반면에 주식시장이 떨어질 것을 우리가 미리 짐작하고 있다면 낮은 가격에 옵션을 거는 방법이 있는데 풋 옵션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만약에 풋 옵션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면 빅스 지수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미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풋 옵션 대신 콜 옵션이 많이 생기게 된다면 빅스 지수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빅스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이렇게 빅스 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전문가의 이름은 톰 리입니다. 톰 리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주식시장을 예측을 잘 하고 있는 전문가로 유명해졌거든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빅스가 노멀라이즈 한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화되고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즉 주식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그렇게 그리고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톰 리라는 스트레지스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 작년에 마켓이 3월 달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3월 25일 전후로 해서 이때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예측해놓은 몇 안 되는 전문가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식시장 계속 리바운드 할 것이다, 뛰어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한 몇 안 되는 전문가였다. 이렇게 평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톰 리가 얘기해주는 것은 한번 귀를 기울여 볼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톰 리에 따르면요, 지난 17년간의 수치를 분석해 보니까 빅스 지수가 만약에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 되면, 굉장히 평준화되고 안정화되고 보통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막 움직이지 않게 된다면 S&P 500은 그 이후에 12개월 동안 보통 23%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가 보기에는요, 2021년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요. 따라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S&P 500이 20%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치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웰스파고라는 투자 기관에서 지금 이 월렛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주고 있어서 어떤 얘기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렛 winners set to partner up in a 10 trillion market. 웰스파고와 얘기하기를요, 이 월렛 위너, 우리가 보통 핀테크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죠. 이 핀테크 기업들이 파트너업 할 것이다, 살이 찔 것이다,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마켓의 규모가 무려 10조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자, 이 월렛이 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페이먼트 메커니즘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결제 지금 시스템이 굉장히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이 월렛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웰스파고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결제 시장이 이 월렛이 될 가능성, 주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 현재 모습을 살펴보니까요, 22%의 포인트 세일이 이 결제다.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오프라인의 결제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점에 가서 이렇게 크레딧 카드 긁고 하는 것을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러한 오프라인의 결제 시스템의 22%를 이 월렛이 현재 차지하고 있고요. 이커머스는 당연히 더 높겠죠. 이커머스의 결제 같은 경우는 42%를 지금 이 월렛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요,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2023년이 되면 포인트 오브 세일 같은 경우는 3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커머스의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52%까지 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수치를 종합해 볼 때 2023년에 이 마켓 시장의 규모는 무려 10조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 핀테크의 결제 시스템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테크놀로지의 강화 때문입니다. 테크놀로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밸류 프로포지션이 올라간다. 밸류 프로포지션은 뭐냐면요, 우리가 소비자라든지 고객사한테 어필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 기업은 이러이러한 그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밸류 프로포지션이라 그러는데, 앞으로 핀테크들이 이용하는 그 테크놀로지가 계속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욱더 사용하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상인들, 그리고 컨슈머, 소비자들의 숫자가 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 꼭 집어서 세 기업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스퀘어고요. 두 번째는 페이팔, 세 번째는 쇼피파이네요. 여러분들 뭐 스퀘어랑 페이팔은 당연히 핀테크의 양대 산맥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쇼피파이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2주 전인가 쇼피파이에 대해서 그 기사를 하나 읽어드린 게 있는데, 쇼피파이에는 쇼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쇼피파이에서 굉장히 커다란 결정을 2주 전에 했었죠. 어떤 결정이었냐면, 지금까지는 쇼피파이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상인들만 쇼페이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글에서 활동하는 모든 상인들,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모든 상인들이 결제 시스템으로 쇼페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쇼피파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상인들도 누구나 결제 시스템으로 쇼페이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길이 열리게 됐거든요. 그러한 파트너십의 그 호재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기업이 앞으로 핀테크를 이끌어 나갈 우량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세 기업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모두 머천트 베이스가 굉장히 훌륭하다. 머천트 베이스는 뭐냐면, 많은 상인들과 이미 관계를 구축하고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서 일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상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인 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 일반 소비자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따라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이 상인들, 많은 숍과 연결되어 있는 세 가지 핀테크 기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핀테크의 미래를 믿는다면 스퀘어, 페이팔, 쇼피파이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한 요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몇 달 들어서 테슬라에 관련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들려왔었잖아요. 오늘도 2개 정도의 부정적인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에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눈을 감아버리면 안 되겠죠. 직접 한번 살펴보고 얼마나 심각한 그런 이슈인지 직접 진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테슬라 recalls nearly 300,000 cars in China over cruise control safety issue. 테슬라가 리콜을 다시 또 한번 진행하게 됐다. 이런 기사인데요. 이번엔 좀 규모가 크죠. 중국 안에서 30만 대 가까운 그 차량을 리콜을 하게 됐고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의 안전상 문제라고 합니다. 조금만 자세히 좀 알아봐야겠죠. 자, 테슬라가 리콜을 시작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시작했는데요. 무려 28만 5천 대의 차량을 리콜하게 됐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상 문제고 이 안전상 문제는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리콜은요. 그 모델 3 35,665대가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임포티드니까 중국에서 생산된 물량이 아니고 밖에서 들여온 그런 수입 물품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샹하이 공장에서 만든 모델 3, 모델 Y도 24만 9,855대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이 그 차량 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차량을 리턴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벼운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직접 인펄슨 그 차량을 가지고 가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리모틀리 온라인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작은 이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사과의 그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웨이보라는 그 소셜 미디어의 어카운트에 그 포스팅을 했는데요. 웨이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라고 하죠. 거기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사과한다. 이번에 그 인컨비니언스라는 거는 조금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중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규제 부분을 철저하게 따를 것이고 그리고 안전 문제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쓸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뭐 유쾌한 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소프트웨어를 그냥 업데이트만 하면 치료가 될 수 있다. 자연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안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관련 두 번째 부정적인 뉴스에는요, 파나소닉이 등장합니다. 파나소닉은요, 테슬라의 그 가장 큰 협력사 중에 하나죠. 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Panasonic unloaded all of its Tesla shares at huge profit. 파나소닉이 unloaded 했다, 내려놨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테슬라 주식을 내려놨다는 얘기는 다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프로핏, 수익을 창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나소닉이 이번에 컨펌을 해줬다, 확인을 해줬다는 거죠. 풀 스테이크니까 있는 주식을 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이번에 3월 말이 되기 전에 다 팔았다. 따라서 굉장히 그 테슬라 주식의 가격이 높았을 때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팔았다는 거죠. 하지만 비즈니스 릴레이션십, 그 사업상의 관계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요, 어떠한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이번에 테슬라가 가장 큰 협력사이기도 하고 거기에 또 많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테슬라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거죠. 이러한 의존도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테슬라 주식을 좀 팔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요, 지금 1.4 밀리언이니까 무려 140만 주의 그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식을 매수한 것은 2010년, 10년 전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렸겠네요. 그때 주식의 주가는 21.15달러의 주식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이번에 테슬라 주식을 처분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소식이 좋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요. 만약에 파나소닉이 테슬라의 그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성장을 할 거라고 믿고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처분했을까? 이러한 좀 의아심이 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 소식은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아주 간만에 인텔리아 테라퓨틱스에 관한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라고 부르는 거죠. 이 유전자 가위 쪽에 양대 산맥이라고 부르는 우리 기업이 있잖아요. 하나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고 또 하나가 인텔리아 테라퓨틱스입니다. 두 기업 모두 예전에 그 노벨 화학상을 받은 그런 분들이 또 설립을 하는데 관여한 그런 기업들이죠. 이번에 인텔리아 테라퓨틱스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6월 25일 날이요. 이런 기사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인텔리아의 주식이 갑자기 확 올라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가 발표가 될 텐데 이 데이터의 결과에 따라서 주식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확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발견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다음과 같은 기사가 다시 떴습니다. In a first, Intellia Regeneron demonstrate CRISPR therapy benefit in the body. 사상 처음으로 인텔리아 그리고 리제너런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증명을 해냈다고 합니다. 크리스퍼 테라피가 우리 신체에서 실제로 작용을 한다, 효능이 있다 이런 것을 증명했다는 거죠.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그리고 리제너런이라는 기업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인트림 데이터를 발표했다, 중간 데이터를 발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가 유전적으로 세포를 진짜로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는 간 안에 들어가 있는 세포죠. 조금만 더 살펴보시죠. 자, 인테림 리절트, 이번에 그러니까 완전히 파이널 리절트는 아니고요. 중간 그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 결과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first ever니까 사상 최초로 의료계에서 인정할 만한 데이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안정성과 효능성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정성과 효능성은 어떠한 치료법이냐면 인비보 크리스퍼다. 인비보 크리스퍼가 있고 엑스비보 크리스퍼가 있거든요. 인비보 크리스퍼라는 것은 뭐냐면 유전자 가위를 말 그대로 우리 신체에 바로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전자 가위가 필요한 유전자를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거죠. 이러한 치료법을 인비보라고 그러고요. 엑스비보 크리스퍼는 그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약을 이미 제작을 하고요. 이 제조된 약을 신체에 투입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엑스비보 크리스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있잖아요. 이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엑스비보 크리스퍼 기법을 사용하고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인텔리아 같은 경우는 유전자 가위를 신체에 투여하는 직접적인 치료법이죠. 인비보 크리스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비보 크리스퍼 그 유전자 가위가 실제로 우리 신체에서 효능을 낼 수 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첫 번째로 증명한 그런 클리니컬 데이터라는 것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번에 사용된 그 유전자 가위의 이름은 인텔리아 2001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가위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셧다운 할 수 있다. 완전히 닫아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TTR 진이라는 것을 완전히 그 차단시킬 수 있다는 건데 이 TTR 진이라는 것은 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세포의 그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 미스폴드라는 것은 잘못 접힌 거거든요. 잘못 접혀 있는 TTR 그 단백질을 생성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못 접혀 있는 이 TTR 프로틴이 신체에 쌓이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따라서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이 잘못 접혀 있는 TTR 프로틴이 생성되는 것을 아예 차단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치료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준비된 기사는요. 오래간만에 디즈니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는데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도 디즈니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서 준비해 봤고요. Europe's local content streaming rules are set to pain 디즈니. 유럽이 이번에 그 지역에 한정된 컨텐츠 스트리밍에 관련된 규범을 만들었는데 이 규칙이 디즈니를 굉장히 괴롭힐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유럽이 이번에 새롭게 그 법을 강화한다. 어떠한 레귤레이션을 만들었냐면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련된 규범을 만들었는데요. 미니멈 퍼센티지 오브 더 로컬라이즈 컨텐츠. 즉, 그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컨텐츠 중에서 최소한 그 로컬에서 만든 유럽에서 만든 컨텐츠가 몇 퍼센트를 차지해야 된다. 이러한 규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유로피안 커미션에서 이번에 미니멈 30%, 즉 그 스트리밍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는 컨텐츠 중에 적어도 30%는 유럽에서 만든 컨텐츠를 넣어야 된다는 규칙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소식이 뭐냐면요. 30%를 만족해서 유럽에 진출을 하더라도 유럽에는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국가들마다 또 그 별도의 퍼센티지를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예로 만약에 프랑스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만든 컨텐츠가 무려 60%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하네요. 자, 규칙이 너무나 좀 가혹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좀 그렇게 지정이 돼 있고요. 자, 이번에 여러 가지 프로바이더 중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유럽 쪽의 컨텐츠의 비율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지금 디즈니 같은 경우는요. 전체 컨텐츠에서 8%에서 11% 정도만 유럽의 컨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디즈니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넷플릭스를 보면요, 거의 30% 가까운 그런 이미 컨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그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존은 더 좋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미 30%를 훨씬 넘어가는 지역이 많다. 이탈리아 그리고 저머니, 스페인 같은 경우는요, 이미 그 컨텐츠에서 30% 이상을 유로피안 그 컨텐츠로 채워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규칙이 바뀌면서 그냥 곤란한 입장에 서 있는 기업은 디즈니뿐이다. 이렇게 봤을 때 디즈니가 앞으로 많은 컨텐츠를 좀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비용이 지출될 가능성이 있다. 안 그러면 이제 유로피안 시장을 포기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사면초가에 처해 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는요, 우리가 투자할 종목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기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종목을 선택하잖아요. 한 가지 방법을 더 배워볼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치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식 선택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읽어보시죠. These names stand out using one of the best methods to pick stocks, according to Ned Davis Research. 자, 아래에 나와 있는 종목들이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이용하면 다음 주식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넷 데이비스 리서치가 기사 제목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그 서머 먼스가 다가오면서 포트폴리오에 추가적으로 주식을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때 그 어떠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좋으냐면 어닝 익스펙테이션에 관심을 가지면 좋다. 어닝 익스펙테이션은 뭐냐면요, 향후에 이제 어닝 발표가 날 때 어떠한 기대치 있잖아요. 그 전망치에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좋은 투자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넷 데이비스 리서치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코퍼레이트 어닝 시즌이 곧 온다. 다음 달부터 이제 어닝이 또 발표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7월 중순부터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6월 초부터 S&P 500에 들어가 있던 모든 종목들 대부분이 그들의 2분기 실적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어닝 실적의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요, 굉장히 좋은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닝이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 매수를 하면 좋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닝 리비전은 뭐냐면 어닝이 이제 계속해서 그 수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수정이 어떠한 식으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탑 퍼포밍 스트래티지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이 그 투자 기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떠한 그 작업을 하고 있냐면요, 매달 각 종목들의 그 어닝 그 전망치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그걸 계속해서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던져주는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요. 그렇게 어닝의 그 변화 상황을 체크하면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는 기간이 따로 또 있는데요. 특히 밸류 주식이 그 그로스 주식보다 더 좋았던 시기, 예를 들어서 1993년, 2006년을 예로 들면서 밸류에 조금 더 투자 자금이 많이 몰려 있을 당시에는 특히 이렇게 어닝의 결과, 어닝의 전망치를 보면서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5 종목이 지금 어닝의 그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 Deere & Co고요. 두 번째가 Low Companies, 세 번째가 United Health Group, 네 번째가 Accenture,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은 가치주 목록에 지금 이렇게 당당 이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종목을 넷 데이비스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 방법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볼 만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주식 종목을 선택할 때 이들 주식 종목의 그 예상치, 어닝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지도 참고하면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주인공은요, 버진 갤럭틱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쇼킹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무려 38.87%, 거의 40% 가까이 단 하루 만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만에 50%가 넘는 주가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바로 버진 갤럭틱인데요. 거기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요, 상업용 우주 비행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FAA의 승인을 드디어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좋은 뉴스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진 갤럭틱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이번에 주가가 확 올라가면서 그 100day, 200day 그리고 50day의 무빙 에버리지를 넘어섰다. 그 얘기는요. 50일 이동 평균선, 100일 이동 평균선 그리고 200일 이동 평균선을 가뿐히 넘어갔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서포트 라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테크니컬하게 분석을 해봐도 지금 버진 갤럭틱의 모습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좋은 뉴스가 있는데 최근에 그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주식이 바로 버진 갤럭틱이었거든요. 보시면은 22% 가까운 그 공매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호재가 발생했을 때 숏 스퀴즈가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그 버진 갤럭틱의 주가 상승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영상 역시도요. 버진 갤럭틱에 관한 짧은 비디오 클립을 준비해 봤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버진 갤럭틱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제프 베조스도 역시 지금 우주 항공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세 기업들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그리고 버진 갤럭틱은 특히 앞으로 어떠한 수익 모델을 탈출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이러한 궁금증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디오 클립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6월의 마지막 주에도 변함없이 미주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아있는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달에 계획하셨던 일들 모두 다 성취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7월 달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꼭 잊지 마시고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Big victory for Branson today. It's a big victory, and it's a really big step forward for commercial spaceflight or civilian spaceflight. It's the first time the FAA has regulated for a customer, a civilian, to go into space. It all goes back to May 22nd when Virgin Galactic did that test. The first thing they did was hand over the data to the FAA. Here we are in late June, and it gives you an idea of how the process works. And they beat out Blue Origin and Jeff Bezos that are doing a slightly different mission, a very different kind of rocket system, but it's bragging rights between two billionaires who want to go into space, right? Right. And so if Bezos doesn't have FAA approval yet, I mean, could he not get it in time for July 20th? So what we know is that this is officially the first FAA approval, but that Blue Origin has an application. And in my experience, the FAA can cut it fine. If you think of, example, SpaceX, satellite launches, sometimes the FAA will give their approval on the day of or the days leading up to it. I don't think there's any doubt that Blue Origin will get it, but it's still pending, and so there's some tension there until it's official. Now, talk to us about, remind us how Virgin Galactic and Blue Origin and SpaceX are all different. Yeah, the business models are different, what they hope to achieve, but the rockets are different too. So for Virgin Galactic, there is a dual fuselage aeroplane that carries the spaceship to 50,000 feet above the Earth's atmosphere. It separates, and then the rocket system kicks in for the rest of the way. And it's just, for the consumer, for the customer, a few minutes of weightlessness in space. They also want to sell to sort of scientists and researchers who want to experiment in zero gravity. Then Blue Origin and SpaceX, they have such broader ambitions: interplanetary travel, satellite-based internet, delivering satellites for NASA and the military, things like that. So Virgin Galactic's system is different, but their focus is different too. They have a much more limited long-term ambition, although it seems like they're making headway on it. So let's talk about the business model then. How Yeah. does Virgin plan to make money? Yeah, so we know that there's around 600 people on the waiting list for this kind of 55 miles above Earth, few minutes of weightlessness experience. They charge around $250,000 a pop. For the research side, one of their test missions later in the summer, for example, is with the Italian Space Agency. It's a few minutes over the course of a total 90-minute mission where they can experiment with healthcare-related technology. That's $600,000 a pop. They say those costs will come down, but these guys are in R&D phase. They're still in pre-production on their actual vessels. And until they get into serial production, the economics can't really come down in terms of price.